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해 환경에 노출된 퇴역 군인의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발생률이 파이자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자사 백신의 돌파 감염 사례는 더 적어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운 내 노숙자가 늘어나면서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노숙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내일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조례의 일부 변경을 표결에 붙입니다. 결과에 따라 몰과 쇼핑센터의 고객들이 백신 접종 증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LA시 검사장에 도전을 하는 한인 리차드 김 검사가 내일 기금모금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인종차별 역사 교육을 놓고 지지 정당별로 찬반이 갈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94%가 찬성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절반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항공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 10명에게 2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한 여성 승객은 2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보안장비법에 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중도 확장 행보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겠다며 2030 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내용이라 논란도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론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60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역시 88도에서 90도가량으로 오늘에 이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오늘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서 남가주 전역에서도 기념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헐리우드 힐스에 있는 포레스트 론에서는 11시 제62회 베테랑스 데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배우인 제니퍼 마샬과 론 갈펄인 LA시 감사관이 연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팜데일과 웨스트 헐리우드, 레돈도 비치, 그리고 버뱅크 등지에서도 오늘 하루 베테랑스 데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카탈리나 아일랜드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17에이커가량이 전소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낮 1시 15분쯤 아발론 인근 블랙잭 캠프그라운드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차와 소방 헬기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지역에 시속 10마일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어 불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보고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홈리스들이 늘면서 주민들을 향한 홈리스들의 거친 언행 그리고 돌발 행동 등으로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타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안전 문제와 타운 내 청결 그리고 미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홈리스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한인 여성 최 씨는 최근 타운 내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안에 홈리스 남성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을 향해 거친 언행을 쏟아내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즉시 버스에서 하차했습니다. 최 씨는 자동차 운전이 여의치 않은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하는데 타운 곳곳에 홈리스들이 많이 기거하다 보니 길거리는 물론 정류장, 버스 안에서 홈리스들이 행패를 부리는 일을 목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혼자 집을 나서는 것조차 두렵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와 점심 식사 약속을 위해 타운의 집에서 식당까지 세블락 남짓을 걷던 한인 여성 조 씨는 길거리 곳곳에 진을 친 홈리스들로 인해 거리를 삥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조 씨가 거리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 여성 홈리스가 나가와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쏟아내는 바람에 조 씨는 기겁했습니다. 한 블락도 채 지나지 않아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남자 홈리스가 보도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바람에 멀찌감치 떨어져 길을 삥 돌아야 했습니다. 타운 곳곳에 홈리스 텐트가 진을 치면서 산책을 나오거나 거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조차 꺼려진다는 타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용변을 보는 노숙자들로 인해 홈리스들의 파묻혀 사는 형국이 됐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로 인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타운의 한 업주는 홈리스들이 가게 입구에 진을 치면서 업소에 출입하는 주민들을 향해 난동을 부릴 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업소로 드나들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바로 옆에 홈리스 친구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가게 와서 화장실 쓰려고 그러는 거를 못 쓰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쓰라고 허락을 하면은 휴지도 다 갖고 가고 거의 거기서 샤워를 하듯이 쓰고 가고 그래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홈리스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홈리스가 더 늘어났다며 홈리스로 인한 피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저희 KYCC에서도요, 많은 이제 주민 여러분, 특히 한인타운 주민 여러분들의 컴플레인트도 받았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시의원실이나 또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런 데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KYCC는 LA 카운티 정부와 함께 홈리스들을 위한 저소득층 아파트의 한인타운의 홈리스를 수용하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 아파트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까지 100명의 홈리스들을 저소득층 아파트에 이주시키고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운 곳곳에 널린 홈리스 텐트로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타운 비즈니스에도 손해를 끼치면서 타운 홈리스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타운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 검사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리처드 김 검사가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섭니다. 리처드 김 검사는 내일 자신을 지지해주는 한인사회 리더 15명과 함께 타운에 있는 콘체르토 식당에서 펀드레이징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몇 주 내로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킥오프를 언론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시 검사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에 치러질 LA시 검사장 선거 출마 후보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검사를 제외한 7명의 후보들은 모두 기금 모금을 시작한 상태로 현재 파이살 길 변호사가 가장 많은 $51만 기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LA 시의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확인에 관한 시졸의 일부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시졸의 일부를 변경하는 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졸의 적용 대상을 현재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인 5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 건물 안전국이 시조례 위반 업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몰과 쇼핑센터를 백신 접종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일 시의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몰과 쇼핑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LA시 의회가 대형 부동산 투자 회사들의 주택 구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첨단 기술 회사나 사모펀드가 저렴한 가격대 단독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8월 21일 기준 LA시의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1.3% 상승했다며 저소득층 주민들이 바이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자신의 주택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쫓겨났다며 법안 상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입법 전문가들이 값싼 단독주택에 대한 투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LA시에 보고하게 됩니다. 증오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자는 내용도 시의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12지구 좌니 시의원이 상정한 이번 안은 증오범죄자를 체포하고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좌니 시의원은 증오범죄는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데 보상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져서 증오범죄 숫자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버타임 수당 2,25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 10월 9일 사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이 일하지 못한 시간이 40만 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국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활동으로 분류된 오버타임의 대부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을 위해 대신 일하는 경우와 격리 중인 직원들을 위해 일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국 측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급격히 늘어난 오버타임으로 이 같은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 들어 첫 번째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평소 기저질환이 있던 중년 남성이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결과를 받았고 독감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독감 시즌이 이제 시작한 만큼 내년 1월과 2월에 독감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후 6개월 이상 영아를 포함해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건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갖고 간들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벤튼 웨이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도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부터 역시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일대까지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와 134번 이스트가 만나는 구간 교통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랭커신 블루버드 구간, 또 605번 프레이 노스 방면과 210번 이스트가 만나는 구간에도 역시 추돌사고 발생해서 교통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해 환경에 노출된 퇴역 군인의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염물질과 유해 환경 노출은
모든 참전용사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그럼에도 퇴역 군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책은 우선 환경 문제로 발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서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개인 차원의 증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치료 등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천식과 비염 등 증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독성 물질 노출과 희귀성 호흡기암 그리고 기관지염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오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베테랑스데이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은 최우선순위에 놓아왔다. 여러분은 미국에 중출하며 정부는 참전 용사들이 기여한 만큼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 연방법원이 올해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백악관 문서의 공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 판결로 당장 문서가 공개될 상황에 놓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시간을 벌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고와 관련해 해당 문건의 공개를 일시 보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문건 공개를 결정한 하급심 판결에 일단 제동을 건 것입니다. 재판부는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공개 여부는 이달 30일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진행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문건은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심을 끌기 위해 계속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겠지만 패배가 두려워 결국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영국 방송 ITV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게 있다면 바로 패배자로 불리는 것이라며 2020년 대선에서 패했고 2024년에 패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이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끊임없이 말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 자신이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 대선을 도둑맞았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퇴임 이후에도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공화당 내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트럭 운전사에게 무릎을 꿇은 뉴저지 민주당 거물 정치인이 공화당의 인기를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오늘 스테픈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에 열린 주의회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니 의원의 상대는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한 58세의 트럭 운전사 에드워드 더였습니다. 스위니 의원은 선거 비용으로 단돈 $153를 지출했다고 신고한 정치 신인 더에게 약 2,000표 차이로 뒤졌습니다. 그는 선거가 끝난 뒤 일주일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개표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뉴저지주 외곽 지역에서 무더기로 공화당 지지표가 나온 것이 패배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의 물결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스위니 의원의 패배 승복 직후 더도 기자회견을 통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필 머피 주지사를 언급하면서 머피 주지사의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 10명에게 $20만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오늘 자료를 내고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서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 5,287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고함을 쳤다가 벌금 $32,000 내게 됐고 다른 여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벌금 $24,000를 통지받았습니다.
FAA는 올 들어 지금까지 5,114건의 기내 소란 행위가 있었다며 3,710건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거부한 것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올 초 폭력 등 비행에 지장을 주는 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FAA는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7,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비행 방해죄로 기소가 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종차별 역사 교육을 놓고 지지 정당별로 찬반이 확연히 갈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몬머스 대학이 지난 4일부터 8일 성인 8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냐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75%는 찬성, 21%는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은 94%가 찬성하고 5%만이 반대해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의 경우 54%가 역사 교육에 찬성한 반면 43%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수업 여부의 경우 공화당 지지층은 16%만이 찬성, 78%는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 75, 반대 15%로 나타났습니다. 몬머스 대학 여론조사 연구소 책임자인 패트릭 머레이는 메시지를 통제하는 사람은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통제한다며 이번 조사는 부정적 메시지가 대중이 마음속으로 어떤 이슈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지지층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발생률이 파이자의 5배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돌파 감염 사례는 더 적은 만큼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고가 정책에 이어 특허권 독점 논란까지 있는 미국 모더나사가 자사 백신의 부작용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폴 버튼 모더나 CMO 최고 의학 책임자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버튼 CMO는 30세 미만 남성 사이에서 심근염 발병 건수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둘 다 mRNA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입니다. 프랑스의 심근염 발생 통계에 따르면 12살에서 29살 남성 접종자 중 모더나는 10만 명당 13.3건, 화이자는 10만 명당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지난 7월부터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접종을 승인했지만 심근염 위험을 이유로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세 이하 남성에 대한 접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버튼 CMO는 미 CDC의 통계를 인용해 모더나 백신의 코로나19 돌파 감염 비율이 화이자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테스토스테론 등 호르몬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mRNA 양이 화이자 백신보다 더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버튼 CMO는 최초 접종 때보다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부스터샷은 심근염이 발생한 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는 아프리카 연합 AU에 도수당 7달러에 백신을 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경영진이 과거에 제시했던 25에서 37달러보다 크게 낮아졌고 AU에 10달러 안팎에 수출되고 있는 얀센이나 화이자 백신보다도 더 싼 가격입니다. 모더나는 다음 달 중에 1,500만 도스를 먼저 아프리카로 보낼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연방통신위원회인 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FCC는 지난해 위원 만장일치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 스파이 행위 우려를 들어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화웨이와 ZTE는 대중 강공책을 취한 트럼프 행정대부터 각종 제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화웨이 장비 구입 시 연방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소통신사가 화웨이 등 기존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FCC가 돕도록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화웨이와 ZTE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약한 연방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만약 초청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겐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으로 CNBC는 내다봤습니다. 초청을 거절하면 양국 관계를 냉각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받아들인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거스르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 7개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은 참가하되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2019년 에티오피아 추락사고로 숨진 탑승자 157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 등이 시카고의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당시 사고기였던 737 맥스 여객기가 통제력을 잃고 파괴된 원인이 소프트웨어에 있으며 운항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항공사나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장이 주목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는 2019년 3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고 세금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2030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표심 공약인데 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내용이어서 조정 과정에 논란도 생길 것 같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투자 청년들을 만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세율의 문제라든지 또는 기초공제 금액의 한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1년 동안 얻은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 초과 구간부터 22%의 세금을 매기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1년 미루자는 여당, 안 된다는 정부가 논쟁하던 중이었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은 내후년부터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 일정에 맞추는 게 형평에 맞다는 청년층 불만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후보는 당이 구식이지만 자신이 후보가 된 만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또 그 지향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 청년층 표심 공약으로 현 정부와 차별화에 한 걸음 나아간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외교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미국 측, 중국 측과의 해동을 한 날로 잡아 한미동맹, 한중관계 모두를 강조하는 균형 외교를 부각했습니다. 특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겐 요소수 부족 문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싱 대사는 중국도 부족하다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첫 방문지 울산으로 이동해 전통시장을 찾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KBS 뉴스 기현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에 이어 어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출신 두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중도 확장 행보를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호남 행보 이틀째,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통합과 김대중 정신 계승을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 통합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 밑그림으로서 국난 극복을 해내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들 항의를 맞닥뜨리기도 했는데 비판도 존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중도층 공략을 과제로 안고 있는 윤 후보, 오후엔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기득권과 싸운 노무현 정신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 우리 청년 세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 대통령이셨습니다. 참배 뒤 기자들이 노 전 대통령 생전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윤 후보는 자신은 더는 검찰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은 방한 중인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한미동맹과 통상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결심한 일이지만 자신은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에 답을 했느냐는 질문에 후보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결심하는 거지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으로 갈 때 확실하게 문서를 주고 이렇게 하려면 나를 쓰고 이렇지 않으면 관두라고 했다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당장 이달 안에 특검 도입에 합의해도 내년 3월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YTN입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정해진 기간과 범위 내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기소 없이 끝난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면 드루킹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MB 내곡동 사저 특검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검 수사인데 당시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임명까지 걸린 날짜를 따져보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하며 보낸 시간인데 진통 끝에 특검이 임명돼도 또 20일 정도는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특검 사무실 마련과 특검보 인선,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검찰에서 수사 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이달 안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빨라야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실제 수사 착수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보통 60일이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는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일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상설 특검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약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늑장, 부실 수사란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거세지는 특검 도입론과 함께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더 짊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됐던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곽 전 의원은 사직안이 가결된 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난달 5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여 만입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94표, 부 41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요건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겁니다. 본회의 신상 발언을 포기한 곽 전 의원은 사직안 가결 직후 SNS에 아들이 받은 성과급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의 관련성은 거듭 부인하면서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지 않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위로금과 성과급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아들 논란이 더 큰 부메랑이 됐습니다. 논란 확산에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결국 국회의원 사직안을 냈습니다.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곽 전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되면서 곽 전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도 내년 대선 때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직한 국회의원은 출마를 위해 물러난 김진애, 이낙연 전 의원과 논란이 일자 물러난 윤희숙, 곽상도 전 의원까지 모두 4명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58.71포인트가 하락한 35,921.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2.56포인트가 오른 4,649.27, 나스닥 지수는 81.58포인트 상승한 15,704.28로 각각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5센트가 오른 배럴당 81달러 5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페크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일부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우존스와 오페크에 따르면 오페크는 월간 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하루 석유 수요가 570만 배럴 증가해 지난달 예상했던 것보다 16만 배럴이 적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로써 오페크가 예상하는 올해 석유 수요는 하루에 총 9,640만 배럴로 예상됐습니다. 오페크는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수요를 압박할 수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석유 수요도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선진국이 아닌 빈곤국의 수요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둔화될 수 있다고 오페크는 내다봤습니다. 오페크는 그럼에도 내년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비트코인을 택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쿼트뱅크의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대의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가격 상승 압력에 따른 손실에서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강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화 정책이나 경제 펀더멘털과 엮여있지 않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취약해도 잘 작동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해지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황희찬의 페널티킥 선제골을 앞세워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월드컵 최종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찾아와 태극 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00% 관중 입장이 허용돼 많은 축구 팬들이 고향 종합운동장을 찾았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는데 코로나 시대 최다 관중 기록이었습니다.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은 선수들은 좋은 경기로 화답했습니다. 전반 초반 황의조를 대신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조규성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선제골은 전반 36분 나왔습니다. 황인범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프리미어리그 황희찬이 마무리했습니다. 전반 막판 캡틴 손흥민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중앙선부터 단독 드리블로 돌파해 왼발로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손흥민 스스로도 아쉬워할 만큼 환상적인 드리블에 이은 슛이었습니다. 대표팀은 후반에도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를 여러 차례 잡았지만 또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아쉽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1대0으로 이긴 대표팀은 최종 예선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더 시원한 승리로 보답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요. 아랍에미리트전을 마친 대표팀은 17일 0시 카타르 도하에서 이라크와 최종 예선 6차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PGA 투어 HP 엔터프라이즈 휴스턴 오픈이 오늘 시작되는데요. 날씨가 비가 오면서 많은 선수들이 1라운드를 마치지 못하고 일몰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10개월을 치르는 동안 모두 2분파로 1라운드를 중도에 마쳤습니다. 1라운드 5언더파 65타로 러셀 헨리 그리고 테일러 부치 등이 선두 그룹으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월요일선을 거쳐서 대회에 나선 배상문 선수는 14개 홀에서 3타를 잃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강성훈 선수는 4오버파 74타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LPGA 투어 이 펠리컨 챔피언십에서는 김세영 선수가 선두와 2타 뒤진 4언더파 6언더파를 치면서 2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는 5언더파 65타를 치면서 데니얼 강, 크리스티나 김, 렉시 탐슨 등과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리디아고는 3언더파 67타 공동 14위, 그리고 고진영 선수는 이정은, 김아린 등과 함께 공동 23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NBA 오늘은 3경기만 펼쳐집니다. 토론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 4쿼터 진행 중인 현재 토론토가 90대 8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와 유타와의 경기는 6시에, 그리고 LA 클리퍼스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는 7시 30분 스테이플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기상청은 주말 내내 강풍을 동반한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벤츄라 카운티 내륙과 해안 또 산간 지역,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60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88도에서 90도가량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이렇게 비슷한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에나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92도가량,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낮 최고 93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8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84도입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약한 비나 눈이 계속되겠고 낮 동안 기온은 섭씨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울이 8도가량, 대전과 광주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